어제 이 대선 관련 뉴스에서 단연하지 않은 사실은 문재인 안철수 1대1 뉴스죠. 예. 안철수 후보가 처음으로 문재인 후보를 이기는 여론조사 결과. 예, 내일신문에서 나왔습니다. 예, 아주 흥미로워요. 예. 1대1에서 안철수 후보가 오차 범위 밖에서 대략 7% 차이로 이기고 3자 5자 대결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안철수 후보에게 이긴 하지만 격차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예. 양자 대결에서 이기는 여론조사는 처음이죠. 최근 안철수 후보의 상승세가 분명하기 때문에 다른 여론조사 기관과의 결과는 다르지만 기관마다 고유한 기법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수치는 다를 수 있는 거고. 근데 저는 여기서 굉장히 흥미로운 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이기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길 수 있죠. 그건 그런데 이 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후보는 홍준표 후보를 포함한 3자 대결 때 지지율보다 홍준표 후보를 빼고 안철수 후보와 양자 대결할 때 지지율이 더 떨어져요. 이거는 좀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후보가 3명이었다가 2명으로 줄면 지지율이 이제 갈라지게 되는데 당연히. 근데 홍준표 후보,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는 2자 대결 때 홍준표 후보가 가지던 지지율을 100% 흡수해요. 100% 흡수하고 그보다 더 많이 나와요. 근데 문재인 후보는 3자 대결 때보다 지지율이 더 떨어집니다. 이건 좀 이례적인 현상이어서 제가 보기엔 여론조사를 한 디오피니언의 설명을 좀 해줘야 될 대목이다. 제가 한번 문의해 보려고 하고. 두 번째로 흥미로운 대목은 정당 지지율의 격차인데, 정당 지지율이 예를 들어서 지금 전반적으로 낮게 나오는데 예를 들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 각종 여론조사에 40%인데 여기서는 20%예요. 기법에 따라 그럴 수는 있는데 이 정도 차이가 크잖아요. 이렇게까지 정도 차이가 크게 나면 보통 왜냐하면 여론조사를 하다 보면 예기치 못하는 결과들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럼 다른 기관들과 비교를 해요. 평균치와. 그래서 격차가 이 정도로 크면 보통은 발표를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기법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큰 차이가 나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큰 차이를 발표했다는 점이 이게 흥미로워요. 이 두 가지 지점을 디오피니언에 공식적으로 문의해가지고 답을 받아서 다음 시간에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네. 네. 그쪽에서 뭐 다달이 하는 조사라고 밝히고 있긴 한데요. 연례조사이기 때문에 예. 연례조사에 누적 데이터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답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걸 보다가 저는 1대1에 다들 주목하는데 이게 아니라 이 두 가지 대목에 흥미로웠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대선을 마련해서 대선을 마련한 게 아니죠, 참. 대선에 즈음하여 새롭게 준비한 코너입니다. 이 코너가 잘 되면 앞으로 계속 이어갈 생각인데, 자, 민원연 김원경 사무처장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대선 미디어 감센터를 발족하셨다고요? 네, 감시연대입니다. 감시연대. 네, 이게 하는 일이 뭡니까? D-50일에 발족을 했고요. 네. 주로 이제 모든 언론을 다 감시하겠다, 대선 보도를.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기존에 하던 신문, 그리고 지상파 3사와 종편 4사의 메인 뉴스, 그다음에 종편 시사 토크쇼는 기존에 계속 모니터링을 해왔는데요. 네. 여기에다가 방송사 토론 시사 프로그램, 그리고 신문방송사 페이스북, 4대 주요 경제신문, 뉴스통신사, 그리고 포털 모바일 뉴스까지 모니터 영역을 넓혔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민원연이 한 20몇 년 동안 하던 일 아닙니까, 그죠? 예. 그동안 모든 선거 보도를 92년부터 다 감시해 왔는데요. 이번에는 특히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와 한국진보연대 그리고 학술단체 등 88개 단체가 함께 연대해서 구성했습니다. 88개 단체가. 네네. 예. 오늘은 이미 이제 3월 20일부터 해오셨지만. 네. 저희는 처음 나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 할 수는 없고 네. 오늘 맛보기만 몇 가지 해야 돼요. 예. 맛보기로 그러니까 지금 신문, 방송, 그러니까 지상파를 말하는 거죠. 종편, 네. 페이스북, 네. 뭐 통신사, 포털 다 한다는 거잖아요. 네네. 88개 단체가 연합해서. 네. 그러면 이번 주에 맛보기로 어떤 식의 특이한 뉴스가 있었는지 간단히 짚어주세요. 그러면. 신문방송, 종편, 포털 이렇게만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먼저 신문부터 말씀드리는데 네. 신문을 제가 항상 먼저 꼭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종이신문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네, 전통적인. 예, 이 보수신문에서 주요하게 우리 사회 의제를 기획 제시하고 또 이게 방송보도, 종편, 시사 토크쇼 등에 사실상 거의 그대로 반영 유포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우리 사회 보수지의 영향력이 큰데 네.
오랫동안 커왔고 의자도 선정하고. 그렇죠. 그런데 그게 더욱 중요해진 게 의자를 선정을 하면 그게 이제 관련 종편에서 예. 그 논지를 가져다 유포시키는 반복 거죠. 유포하니까 네네. 더 중요해졌다. 예. 아하.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신문 보도에서 가장 두드러진 경향을 보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매우 추켜 세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4월 1일에 동아일보 정성희 논설위원이 쓴 횡설수설 안철수의 예언이라는 칼럼이 있었어요. 칼럼 내용을 보면 뭐 안철수는 노스트라다무스에 빗대서 안스트라다무스 혹은 안파고 안철수 플러스 알파고라고 합니다. 이런 별명을 얻었다. 안철수는 예전부터 예지력이 특출했다고 자랑했다. 안철수는 3월 19일 출마 선언문에서 3월의 바람과 4월의 비가 5월의 꽃을 데려온다고 했다. 5월의 꽃은 안철수 당선을 의미한다. 마지막 예언이 맞을지 지켜볼 일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안철수 후보의 통찰력을 엄청 추켜 세운 거죠. 최근에 이제 1대1 될 거라고 하는 본인의 안철수 후보의 전망이 네. 어느 이미 정도 가셔야된다고 이제 판단했으니까 이제 그렇죠. 예지력이 특출하다까지 표현을 썼거든요. 예. 예. 조선일보도 1일의 사설에서요 1타 2피 효과를 노렸습니다. 한마디로 안철수 후보를 띄우고 문재인 후보를 깎아내리는 이런 글을 썼는데요. 안철수 후보의 부상 원인을 이렇게 짚었어요. 한 세력의 일방 독주를 바라지 않는 유권자들의 수와 편가르기를 예고한 독선적 국정 운영에 진절머리를 내는 사람들이 도저히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있다. 문재인 후보는 일방 독주와 독선적 국정 운영 세력인 거죠. 네네. 그래서 결국은 나라의 안정과 경제 회복을 바라는 유권자들이 표로서 사실상 단일화를 이루는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라면서 반문연대의 명분을 제공하는 이런 글을 썼습니다. 보수지 입장에서는 당장 유력한 단일한 보수 후보가 없으니까. 네.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문재인 전 대표보다 안철수 후보가 훨씬 합리적이라고 보수 진영 입장에서 본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너무 근데 이제 이게 지난주 내내 종이신문에 이런 경향성이 있었다. 네, 여러 건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보수신문이 좀 당황스러운 것은 보수지니까 보통은 여당 후보, 그러니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후보를 좀 더 많이 띄워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야당 후보인 안철수 후보를 띄우는 현상이 이제 나타난 거죠. 이건 굉장히 흥미로운 독특한 네. 현상입니다. 네. 예. 동아일보 3일 사설을 보면요. 안철수 급부상, 보수 홍유 후보 위기다라는 제목이에요. 안 전 대표가 파죽지세를 보이고 있다고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지지율 4%인 홍 후보와 2%인 유 후보가 치고받는 모습은 씁쓸하다라고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당을 향해서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차별화를 강조하지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유권자들은 잘 모른다고 비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 그리고 안 전 대표를 중심으로 후보 단일화를 촉구하는 압력이 거세질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도 했습니다. 안철수 전 후보를 중심으로 한국당 바른정당이 네. 촉구하는 압력이 거세질 것이다. 단일화를. 안철수 중심으로 단일화하라고 한국당과 네. 바른당의 압력이 거세질 것이다. 네. 그리고 또 3일 동아일보 박재균 칼럼에서는요.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가벼운 언행은 접어두더라도 대법원 판결을 남겨둔 그가 자유한국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되면서 많은 보수 유권자들이 허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일침을 놓았습니다. 사실 굉장히 동아일보 칼럼이라고 믿어지지 않는 선거 기간에 보수 후보를 이렇게 때리는 건 참 이례적인 네, 내용이었습니다. 예. 보수지에서. 예. 이게 이제 종편에도 이어지겠네요, 그럼. 그렇죠. 있습니다. 저희가 근데 종편을 다룰 시간적 여유가 없네요. 지금 시간적 여유가 예. 종편을 다루려면 이거 한 20분 정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준비하신 내용을 보니까. 자, 오늘 첫 시간이고 예. 긴급하게 말하는 거거든요. 네네. 저희가 생각해 보니까 미디어 모니터링을 네. 저희끼리 해보려고 하다가 이 88기가 다 모였는데 이거 여기서 하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며 자 그러면 한 가지만 해볼까요? 종편의 사례 중에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극단적이었던 사례 혹은 뭐 눈에 띄는 흥미로운 가장 재밌었던 거 그냥 들려드리면 예. 될 것 같은데요. 예, 네. 루이 암스트롱의 목소리와 안철수 후보의 목소리를 비교한 보도 들려주세요. 정권을 바꾸고 국민의 삶을 바꿀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문재인을 이길 혁신가 누굽니까? 5년 전과 비교했을 때 자신감이 더 드러나는 액션이 좀 커지는 모습이 보여지고요. 그리고 달라진 제스처를 장소와 시간에 맞춰서 이제
표현했을 만큼 이제는 정치인이 다 됐다. 그런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재밌네요. 예. 예. 근데 안철수 후보의 목소리를 이제 본인이 노력했겠죠. 예, 노력해서 이렇게 보다 중저음으로 바꾼 거는 여론조사 결과는 못 봤지만, 좋아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 예. 이게 이제 좀 중후하고 신뢰감을 준다. 아, 그래도 루이 암스트롱과 비교하는 것은 좀 과하죠. 제가 정말 많은 걸 갖고 나왔는데 시간이 너무 없다고 하셔서요. 제가 네. 지금 시사 토크쇼 이런 것은 다 날리고 네. 포털 관련된 이야기만 1분 자, 안에 오늘은 하라고. 저희가 급하게 어제 잡아가지고 네네. 시간을 짜투리밖에 못 잡았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매주 한 번씩 고정 코너를 마련해서 네. 그러니까 특정 매체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훑는 거죠. 그렇죠. 근데 네. 그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특징적인 한 주간의 특징적인 현상만 짚어주는 건데 이번 주에는 안철수 보수 후보 후보 띄우기. 네, 예. 안철수 후보를 보수 후보보다 더 많이 예. 적극적으로 보수 매체들이 네네. 지지해주고 있다. 그중에 이제 한 사례로 종편에서 이렇게 그렇죠. 목소리 칭찬이 나오고 있다. 네. 그리고 거꾸로 그 과정에서 전통적인 보수 후보에 대해서는 실망감은 금할 수 없다든지 뭐 이렇게 예, 비판적인 그런 글이 이제 기사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예. 1분 남았는데 예. 1분도 안 남았다고 지금 밖에 난리가 났네요. 지금 게스트 그래도 기다리고. 전 할랍니다. 그럼 30초 내에 끝내주세요. 30초 예, 내에. 포털을 저희가 모니터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으로 포털을, 네네. 예, 그 간단하게. 핸드폰 모바일 뉴스홈에 어떤 뉴스가 올라오는가를 주로 보려고 하고요. 네. 그 모바일 네이버나 이런 거 기사에서 처음에 누르면 뜨는 뉴스 화면 거기에 네. 지금 경선 관련 보도가 어떻게 얼마나 오래 떠 있었는지를 봤어요. 그냥 결과만 말씀드리면요. 짧게 정리하면? 네. 그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가 대선 후보 확정됐을 때는 16시간 동안 노출됐다. 네이버 화면에 노출됐고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그 영남 경선 네. 압승이 있었는데 이건 10시간 올라왔습니다. 10시간 올라왔고요. 같은 비슷한 기간이어서 이렇게 부교를 했는데요. 그리고 국민의당,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 후보 확정 당시에는 14시간 동안 14시간 올라와 있었어요. 있었고요. 놀라운 것은 민주당인데요. 민주당 문재인 대표의 영남 압승이 2시간 동안 올라와 있고 바로 내려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디테일은 예. 저희가 조만간 죄송해요. 너무 급하게 연락드려서 시간도 짧은데 많이 준비해 오셨는데 시간을 많이 못 드려서 하지만 곧 준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7 대선 미디어 감시연대 민원연 김원경 처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조사라고 밝히고 있긴 연례조사이기 한데요. 때문에 예. 연례조사에 누적 데이터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답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걸 보다가 저는 1대1에 다들 주목하는데 이게 아니라 이 두 가지 대목에 흥미로웠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대선을 마련해서 대선을 마련한 게 아니죠, 참. 대선에 즈음하여 새롭게 준비한 코너입니다. 이 코너가 잘 되면 앞으로 계속 이어갈 생각인데, 자, 민원연 김원경 사무처장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대선 미디어 감센터를 발족하셨다고요? 네. 감시연대입니다. 감시연대. 네. 이게 하는 일이 뭡니까? D-50일에 발족을 했고요. 네. 주로 이제 모든 언론을 다 감시하겠다. 대선 보도를. 예.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기존에 하던 신문 그리고 지상파 3사와 종편 4사의 메인 뉴스 그다음에 종편 시사 토크쇼는 기존에 계속 모니터링을 해왔는데요. 네. 여기에다가 방송사 토론 시사 프로그램 그리고 신문 방송사 페이스북 4대 주요 경제신문 어제 이 대선 관련 뉴스에서 단연 화제는 사실은 문재인 안철수 1대1 뉴스죠. 예. 안철수 후보가 처음으로 문재인 후보를 이기는 여론조사 결과. 예, 내일신문에서 예, 나왔습니다. 아주 흥미로워요. 예. 1대1에서 안철수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대략 7% 차이로 이기고 3자 5자 대결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안철수 후보에게 이기긴 하지만 격차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예. 양자 대결에서 이기는 여론조사는 처음이죠. 그리고 최근 안철수 후보의 상승세가 분명하기 때문에 다른 여론조사 기관과의 결과는 좀 다르지만 기관마다 고유한 기법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수치는 다를 수 있는 거고. 근데 저는 여기서 굉장히 흥미로운 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이기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길 수 있죠. 그건 그런데 이 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후보는 홍준표 후보를 포함한 3자 대결 때 지지율보다 홍준표 후보를 빼고 안철수 후보와 양자 대결할 때 지지율이 더 떨어져요.
이거는 좀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후보가 3명이었다가 2명으로 줄면 지지율이 이제 갈라? 네. 오랫동안 커왔고 의자도 선정하고. 그렇죠. 그런데 그게 더욱 중요해진 게 의자를 선정하면 그게 이제 관련 종편에서 예. 그 논지를 가져다 유포시키는 반복 거죠. 유포하니까 더 네네. 중요해졌다. 예. 아하.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신문 보도에서 가장 두드러진 경향을 보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매우 추켜 세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4월 1일에 동아일보 정성희 논설위원이 쓴 횡설수설 안철수의 예언이라는 칼럼이 있었어요. 칼럼 내용을 보면 뭐 안철수는 노스트라다무스에 빗대서 안스트라다무스 혹은 안파고, 안철수 플러스 알파고라고 합니다. 이런 별명을 얻었다. 안철수는 예전부터 예지력이 특출했다고 자랑했다. 안철수는 3월 19일 출마 선언문에서 3월의 바람과 4월의 비가 5월의 꽃을 데려온다고 했다. 5월의 꽃은 안철수 당선을 의미한다. 마지막 예언이 맞을지 지켜볼 일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안철수 후보의 통찰력을 엄청 추켜 세운 거죠. 최근에 이제 1대1 될 거라고 하는 본인의 안철수 후보의 전망이 네. 어느 이미 정도 가셔야된다고 이제 판단했으니까 이제 그렇죠. 예지력이 특출하다까지 표현을 써서 예. 가지게 되는데 당연히. 근데 홍준표 후보,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는 2자 대결 때 홍준표 후보가 가지던 지지를 100% 흡수해요. 100% 흡수하고 그보다 더 많이 나와요. 근데 문재인 후보는 3자 대결 때보다 지지율이 더 떨어집니다. 이건 좀 이례적인 현상이어서 제가 보기엔 여론조사를 한 디오피니언의 설명을 좀 해줘야 될 대목이다. 제가 문의해 보려고 하고. 두 번째로 흥미로운 대목은 정당 지지율의 격차인데, 정당 지지율이 예를 들어서 지금 전반적으로 낮게 나오는데 예를 들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 각종 여론조사에 40%인데 여기서는 20%예요. 기법에 따라 그럴 수는 있는데 이 정도 차이가 크잖아요? 읽기까지 정도 차이가 크게 나면 보통 왜냐하면 여론조사를 하다 보면 예기치 못하는 결과들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럼 다른 기관들과 비교를 해요. 평균치와. 그래서 격차가 이 정도로 크면 보통은 발표를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기법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큰 차이가 나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큰 차이를 발표했다는 점이 이게 흥미로워요. 이 두 가지 지점을 디오피니언에 공식적으로 문의해가지고 답을 받아서 다음 시간에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네. 네. 그쪽에서 뭐 다달이 뉴스 통신사 그리고 포털 모바일 뉴스까지 모니터 영역을 넓혔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민원연이 한 20몇 년 동안 하던 일 아닙니까? 그죠? 예, 예. 그동안 모든 선거 보도를 92년부터 다 감시해 왔는데요. 이번에는 특히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와 한국진보연대 그리고 학술단체 등 88개 단체가 함께 연대해서 구성했습니다. 88개 단체가. 네네. 예. 오늘은 이미 이제 3월 20일부터 해오셨지만 네. 저희는 처음 나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 할 수는 없고 네. 오늘 맛보기만 몇 가지 해야 돼요. 예. 맛보기로 그러니까 지금 신문, 방송, 그러니까 지상파를 말하는 거죠. 종편, 네. 페이스북, 네. 뭐 통신사, 포털 다 한다는 거잖아요. 네네. 88개 단체가 연합해서. 네. 그러면 이번 주에 맛보기로 어떤 식의 특이한 뉴스가 있었는지 간단히 짚어주세요. 그러면. 신문, 방송, 종편, 포털 이렇게만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먼저 신문부터 말씀드리는데 네. 신문을 제가 항상 먼저 꼭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종이신문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네, 전통적인. 예, 이 보수 신문에서 주요하게 우리 사회 의제를 기획 제시하고 또 이게 방송보도, 종편, 시사 토크쇼 등에 사실상 거의 그대로 반영 유포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우리 사회 보수지의 영향력이 큰데